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전력은 극비사항으로 외부에 정확한 수량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생산된 수량을 분석한 결과 약 5,000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미사일 전력은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의 핵심 군사시설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무-5 미사일은 기존 현무 계열보다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전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6,000km에 달하며 탄도 중량은 무려 9톤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전략미사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며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명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ED의 최첨단 유도 기술 덕분이며 GPS 유도 시스템과 레이저 유도를 결합하여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다탄두 MIRV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 한 발로도 적국의 군사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사거리 제한 없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조차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과 북한은 특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경계하며 방어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MD,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현무-5 미사일의 마하 14 이상의 속도를 감안하면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을 우려하며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현무-5 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사위성과 우주 발사체 기술도 발전시키며 장거리 전략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300톤급 초대형 로켓인 누리호의 발사는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군은 고체 연료 기반의 차세대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실전 배치되는 현무 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탄두를 보유하지 않고도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통해 사실상의 핵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무-5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전략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주변국들은 쉽게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방부는 2025년까지 현무-5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방 예산 역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액되며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방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사일 전력 강화를 통해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강력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은 한국군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주변국들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현무-5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실전 배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마크롱이 판매 나선 샘티 방공미사일, 우크라-러 전투기도 격추.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이탈리아제 3푸트, 샘티, 지대공 미사일로 이미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킨 적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밀리타르니 등이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미국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의 재고가 몇 주 내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는 2023년 6에서 8월부터 3푸트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대 최소 2대가 배치돼 있다. 10초 이내 미사일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이 포대의 가격은 대당 5억 달러, 약 7,260억 원이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최근 한 국방 간담회에서 3푸트 미사일이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 최소 한 대를 격추시킨 적이 있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자국군이 언제 어디서 이 미사일로 정확히 어떤 기종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3푸트 미사일은 최대 25km 고도에서 최대 150km 거리에 있는 항공기와 최대 25km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1, 시속 5040km에 달하며 탄두 무게는 약 20kg이다. 한편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여러 국가의 3푸트 미사일을 구매하라면서도 패트리엇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3. 인도 뒷마당 인도양서 영향력 강화 나서는 중국, 차이나오. 중국이 인도의 뒷마당인 인도양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감을 감지한 인도는 미군 기지가 위치한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인도양 영향력 지키기에 나섰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미국이 군사기지로 사용해온 디에고 가르시아는 최근 영국이 모리셔스에 반환하기로 한 차고스 제도 협정을 계기로 다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차고스 제도에 속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협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모리셔스를 거점으로 정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인도양 내 군사경제적 입지를 꾸준히 키워왔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동남아시아까지 걸친 전략적 해역에서 해군 작전과 항만 투자를 병행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이다. 중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구축함과 잠수함을 배치해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지부티에는 해외 최초의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캄보디아에서도 해군력 증강을 통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몰디브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파키스탄의 스텔스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도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13년 2억 6천만 달러, 약 3,771억 원을 들여 모리셔스 국제공항 터미널을 완공했으며 2017년에는 1억 800만 달러, 약 1,566억 원 규모의 바가텔댐 건설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모리셔스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역사적으로 모리셔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도 대응에 나섰다. 1968년 모리셔스 독립 이후 국가안보보좌관 NSA과 해안경비대장에 인도인이 임명됐으며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인도계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모리셔스의 외교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는 이에 맞서 3억 5,300만 달러, 약 5,119억 원 규모의 지하철 건설과 대법원병원 건설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군사적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는 디에고 가르시아 서쪽 약 1,800km 지점에 위치한 모리셔스령 아갈레가 섬에 감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건설하며 중국 해군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또 인도양의 세이셸과 몰디브에서 해군 기지 확보를 추진했으며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판매를 포함한 방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그럼에도 인도양에서 인도의 입지는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이셸에서는 군사기지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몰디브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친중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도의 전략이 단순한 군사협력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경제외교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